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김쥐남 원서에 소개된 첨단 신뢰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7년 10월 11일 오전 8시 기밀입니다. 기밀 진시 12국입니다. 기밀 12국. 그리고 월장은 사입니다. 사는 다른 명칭으로 태월이라고 합니다. 태월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나점입니다. 나점. 여기 보면 1967년 10월 11일 8시를 사주로 화해보면 청충년 경수를 기미일 무진시가 됩니다. 그리고 유기임으로 보면 기미일의 간상의 신입니다. 기라는 것은 일간을 뜻하는데 이 일간의 기궁이라는 것은 기미일 이렇게 하면 어차피 천간을 써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사과삼전은 모두 지반이나 천반이 지지로만 형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벌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는 그 기생하는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궁이라고 합니다. 기궁. 의지한다 해서 기궁이라고 하는데 기의 기궁을 알고 싶으면 천반이 신이니까 신을 보면 신 아래가 미지요. 그래서 기의 기궁은 미입니다. 미. 유김지남 저자가 설명해 놓은 거 보면 추천을 받기가 힘들어 보인다.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인자 타처 발용 초전이 보면 미지요. 미. 그리고 백호가 임하고 있고 기의 녹은 오입니다. 기의 녹은 오. 무기는 토로서 중앙에 들어가 있지요. 가벌이 동쪽, 병정이 남쪽, 중앙, 무기, 토, 구진, 서쪽이 경신, 북쪽이 임계인데 그러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는 동서남북으로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녹이 중앙에 있을 경우는 무기 같은 경우는 녹이 배당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병정의 무기는 동일하게 녹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동궁이라고 합니다. 병과 무는 동일한 궁이다. 그래서 기의 녹은 정의 녹과 같겠지요. 그래서 정의 녹은 오입니다. 따라서 기의 녹도 오인데 기의 녹도 오인데 오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미지요. 그래서 미가 양인입니다. 양인. 초전이 미, 양인, 백호 이랬습니다. 양인은 폭력성이나 과감성이나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인은 폭력성이나 과감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백호의 살성, 강폭, 모력적인 면이 있으니까 법이나 아니면 무력적인 쪽으로 모직 또는 병직 군대와 관련된 직책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중말간지 연명 구견 중말간지 연명 구견 남왕 이랬습니다. 남왕은 진술이죠. 진술. 진과 술이 남왕입니다.
오행과 12지에 대해서 설명한 어떤 책을 보면 술해는 술해는 서북에 있지요. 서북의 천문, 진사는 지호라고 합니다. 진사, 진과 사는 지호라 해서 땅의 문이고 술해는 천문인데 술과 진 쪽으로 강한 기운, 많은 기운들이 오고 간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과 술은 막힘의 의미도 있고 다양한 성격의 성격을 지닌 지지입니다. 근데 진술이 남항인데 사과삼전을 아무리 봐도 남항이 없지요. 진술이 없지요. 그러면 왜 남항이라고 했을까? 중말, 간지, 연명, 구견, 남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항이라는 것은 유기임 비법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전 일위, 간의 기토의 일이니까 기궁을 봐야지요. 기궁의 전 1위는 신이지요. 신. 지의 전 1위는 역시 신이지요. 여기를 여기를 천나, 간의 전 1위를 천나, 미의 전 1위를 지망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진술이 천라지망인데 또 다르게 보는 방법으로서는 간의 전 1위니까 신, 지의 전 1위니까 신. 그래서 간과 지의 전 1위도 남항으로 보는데 이 남항이 다시 중전 말전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신이라는 것은 천나, 지망 모두 포함이 되어 있지요. 간과 지의 동시에 전 1위니까 다시 연명에 있다는 것은 역시 신을 뜻하는데 이 사람이 양띠라는 의미죠. 양띠. 연명에도 첨단한 사람이 양띠라는 겁니다. 연명에도 천라지망이 있다. 천라지망이 한두 개가 아니지요. 연명에 그리고 중말전에 간상에 모두 간지에 해당하는 간과 지에 천나지망에 해당하는 것 신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나지망은 족역이 생기고 막힘이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기 거본명 을기일에는 자와 신이 귀인입니다. 을기일에는 자와 신이 귀인인데 신은 태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신은 연막귀인이지요. 연막귀인. 낮점에는 귀인이 있고 밤점에도 귀인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신은 연막귀인입니다. 연막귀인. 그래서 야기 그 본명 이랬습니다. 야기. 밤점에 나오는 밤점 중심으로 귀인인 야기. 연막귀인이 본명에 있으면 관직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관직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야기가 드러나면 길조지만 관직에 재직에 있을 때는 야기가 연명, 그 사람은 고요한 자리인 연명에 나타나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첨단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등천문되어 있죠. 기등천문된 사람들은 사주로 유기운을 볼 때는 기등천문된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유김진암 원서를 추해 해석을 해놓은 부분을 보면 간지 상신 위 급살, 급살이라는 것은 일지 중심의 신살입니다.
간지상신의 신이 모두 급사를 따라서 돌발적인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네요. 미에 초전미에 성백호하고 일인. 일인이라는 것은 일의 양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병사나 뭐 형에 관련된 뭐 풍헌, 뭐 기경을 잡는 뭐 이런 쪽에 직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요경을 볼 때는 간지가 태극에서 음양이 갈려 나온 것처럼 시작점을 뜻하니까 거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격 전체가 길로 흐를지 흉으로 흐를지 판가름하는데 기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간지 상신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종말 간지 연명 구견 나망 신수를 모두 봤다. 보니까 간지 상신에도 신이 있고 연명상에도 남왕신이 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남왕은 족역이 생기고 많이 막힌다. 하는 일이 잘 안된다. 소망사는 잘 이룰 수 없다. 일을 자꾸 막는 기운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기 그 본명 이랬네요. 야기 그 본명.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야기 밤귀인이 본명에 연막귀인이 자기 연명상신에 있으면 관직자는 돌아간다 고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왕이라는 것은 간전 1위는 천나, 지전 1위는 지망, 그래서 간지 상성 남왕 이랬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드렸지요. 이건 방금 설명드린 유김과국을 연월일시 없이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연월일시를 제외하고 그 과국 자체만을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여기도 보면 연막기는 시험점에는 높이 그러니까 높은 점수로 시험을 합격하는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집으로 돌아간다 이랬습니다. 약이 그 본명지상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혹은 돌아가는 어떤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유김지남 저자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에 있더라도 녹을 살펴볼 필요성은 있지요. 기록은 제5니까 5에 봐도 천공이 붙어있죠. 천공. 인성의 천공은 문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인성이란 것도 있는데 다시 천공 자체가 문서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 과국의 핵심은 일간과 일지, 일간의 일위전은 천나, 지의 일위전은 지망. 이 천나, 지망, 일간과 일지에 공통되는 천나, 지망이 일간상신의 중말전에 그리고 이 사람의 고유 장소인 고유 영역인 연명상에도 있어서 일이 막힘이 많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막귀인이 이 사람 연명상에 있어서 관직자는 집으로 돌아간다. 시험점에는 높은 점수로서 합격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를 살핀다면 여기 보면 관직을 뜻하는 귀인도 덩처모냈지만 공망이 되어 있습니다. 기미는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모,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니까 갑인순이죠. 갑인수는 자축이 공망입니다. 연 기준으로 볼 때는 자축되니까 축년 이제 올해가 전북하는 당시를 넘어가면 인년이 되면 출공이 되지요. 월로 따지면 술 다음에 해월, 자월, 입공, 축을 입공, 인월이 되어야만 출공이 됩니다. 그런데 뭐 사과삼전에는 공망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태상길신, 중말전 태상길신, 권력을 뜻하는 태상길신이 있고, 그 다음에 노계도 천공문수가 있고, 연명상에도 태상이 있어서 아 이거 길조가 아닌가. 뭐 백호, 혐오, 흉장도 있지만 그래서 길조라 해서 관직전에 기란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간지 일이전을 천나지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김지남 신래를 보겠습니다. 1631년 윤달은 아닙니다. 윤 5월 16일 이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5월 16일 8시입니다. 윤달은 여기 체크가 돼야 윤달이겠지요. 낮점이고 신은 전송신이랍니다. 월장이 신인데 신을 다른 말로 전송신이라서 도로신이라고 하고, 이 신이 집안자일 때는 분명하게 일이 성사된다, 뭐 그런 길조가 있습니다. 기미일 진시 구국입니다. 점시가 진이니까 점시상에 진상에 월장 신을 가면 자하, 자의 아래가 신이지요. 신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이니까 구국입니다. 구국. 김희일 구국. 여기 보면 유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검격은 지지가 미유해 충묘사일 때, 미유해 충묘사로만 이루어졌을 때 유검격이라 합니다. 유검격 맞죠? 그리고 곡직격이라는 것은 나무는 처음에 곱게 자라다가 나중에 굽어진다 해서 곡직격인데 해묘미가 다 있지요. 3전에 해묘미가 다 있으니까 곡직격. 삼기격은 갑인순 중에는 기미가 갑인순 중에 있는 간지입니다. 갑인 을묘 병진 중사모 기미니까 갑인순 중에는 해가 삼기입니다. 삼기. 아주 귀한 길신이지요. 초전에 해가 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삼기. 그래서 삼기격입니다. 삼기격. 저 연월일시를 사주로 해보면 신미년 개사월 기미일 무진시가 됩니다. 여기 유김 진암의 저자 설명을 보면 공명점인데 장래가 크게 기대해 볼 만하다. 아주 대단하고 특별한 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왜 그런가 설명을 하는데, 본명의 정마황은 이 사람이 소띠겠지요. 정신이 탔다는 것은 이게 정신이니까 소띠입니다. 해묘미 일지 기준 중심에서 해묘미의
처음 해와 충대는 사가 역마니까 사가 역마지요. 연명상에 정신 움직이는 기운인 정신과 역마가 동시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삼전의 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 초여름이죠. 초여름. 초여름에 해묘인은 목국이니까 목이 초여름에 목은 파릇파릇하게 잎이 나고 성장도 더 많이 하고 가지도 뻗고 잎이 점점 무성해지지요. 정말 싱그럽지요. 그래서 이게 흉조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길조다 이랬네요. 여기 보면 초여름에 나무 목풍초화해서 나무가 초여름을 만났다. 그래서 아주 뭐 화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사활용. 등사활용은 용화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룡, 등사, 화청룡. 초전이 등사죠. 등사. 등사의 순기가 되고 삼기라는 겁니다. 등사가 활용, 등사가 청룡으로 변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뱀이었는데 나중에는 거대한 용처럼 길조가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등사활용해서 등사활용은 장래 사업이 일신이 된다. 새로워져서 기람이 온다. 공명이 이름과 명예가 공적이 거듭거듭 쌓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지에 있는 녹을 살펴야 되는데 기록은 제5지요. 5에 녹이 또 장생지에 앉았지요. 장생지에 앉았고 삼전은 등서 활용은 일단 길조가 왔지요. 그리고 일간지가 기의 기궁은 민데 일간지가 모두 태세가 타버렸지요. 태세는 임금군입니다. 임금. 전체 흐름의 시류 사과삼전에서 가장 크고 높은 기운이 태세인데 이 태세가 일간지에 그대로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길한 일이 올 수가 있지요. 비록 일간이 간상을 극하고 일지가 간상을 극해서 출발점은 흉한 부분이 있지만 간상의 삼기 갑인sun 중에는 해가 삼기입니다. 삼기에 길신이 타 있고 이것이 초전으로 되었고 초전에서 등사 활용해서 길주가 크게 이루어지고 다시 태세가 일간지에 그대로 임해버려서 임금군을 뜻하니까 그만큼 길조가 많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초여름에 이 목이라는 것이 해묘미면 이 묘중심으로 볼 때는 관직신인데 목이니까 초여름에 잎이 파릇파릇해서 굉장히 싱그럽다. 상큼하고 초록빛이 또렷하고 맑고 빛난다. 이렇게 해서 이게 흉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국 전체가 길조로 향해 있습니다. 길조로 향해 있습니다. 과격 전체가 길조로 향해 있으니까 일간에서 간상을 극하고 일지에서 지상을 극하는 처음 출발점은 좋지 않았지만 간상에 순기 같았지요. 삼기, 등사 활용, 태세가 임하고 그래서 이 과는 대단히 길한 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임진암을 해설해 놓은 책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모광어춘, 그 초여름이니까 초여름에 자연 형성을 보면 나무는 파릇파릇하지요. 지엽 정결 무미일해서 나무도 싱그럽고 가지도 잎도 무성하고 조밀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등사활용은 장래 사업 일신, 공명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등사활용을 다른 말로는 만리풍운 이렇게 됩니다. 매우 길조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이 과곡을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태세가 여기 타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면 흉조가 분명히 있죠. 지상에서 상을 극하고 지에서 상을 극하고 여기도 간에서도 상을 극하고 등사 활용해서 크게 이룬 원인이 뭐냐면 현무 뭔가를 훔쳤고 이 현무묘가 일간지를 모두 공격을 하지요. 이렇게. 그럼 이건 흉조라고 볼 수 있지요. 현무묘가 일간지를 모두 공격을 하고 있고 세군까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는 흉조가 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묘가 또 신사를 보면 뭐 적부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보면 현모가 이렇게 있지요. 과국 전체를 보면 등사, 현무, 등사, 현무 이렇게 흉장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흉할 수도 있었는데 순기, 삼기, 태세가 일간지에 임해버리고 등사 활용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정신영마, 이 사람의 명상에 정신과 영마가 타버려서 이것도 길조여서 길한 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흉한 것은 등사현무 이렇게 되어 있고, 중전 등사 활용된 원인이 그 과정이 뭔가를 많이 훔치거나 뭐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일간지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일간지는 간상을 공격하고 하니까 기쁨이 사라진 다음에는 뭐 5, 6년, 7, 8년 지나면 흉함이 어느 순간에는 찾아오는 과곡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1633년 8월 28일 15시 중국 시간이니까 신시입니다. 신시고 월장이 옵니다. 오는 다른 말로는 성광이라고 합니다. 성광. 갑인일 3구. 점시상에 신시상에 월장을 가하고 자 아래를 보면 자축인 3이죠. 그래서 3국입니다. 갑인일 3국. 여기는 보면 입상 여부, 재상이 되겠는가, 뭐 이런 이런 걸 물어본 손님에 대해서 첨단한 것입니다. 사주로 만들어 보면 계유년 경신월 갑인일 임신시입니다. 유임으로 펼쳐보면 갑인일 이렇게 되고 간상의 자 이렇게 됩니다. 유임진암의 저자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룡간지 순공일패,
간과 지는 음양의 출발점이니까 분명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보면 간상의 자 정인이죠, 정인. 정인. 정이니까 길조긴 한데 갑 중심에서 목은 자에서 목욕입니다. 목욕 12운성으로 패기입니다. 패기. 자오묘이고 목욕이면 패기입니다. 그래서 패기라는 것은 우쭐해진다 해서 일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건데 또 공망이 되었죠. 공망. 그러니까 간지 상신의 일패 패기 순공 간지 상승 순공 일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룡도 공망이죠. 발룡은 초전인데 집안 공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부터 어긋남이 많아서 입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주 길조가 있다. 인중전 영마 황소. 황소라는 것은 신살입니다. 신살. 중전 영마. 지지가 인이니까 인호술의 신영마지요. 인호술 삼합국에 인을 충하는 신이 영마입니다. 중전 신영마. 관직점의 길조지요. 영마 황소. 이것도 황소도 관직점의 기량을 뜻하는 신살입니다. 말전의 월장 청룡. 월장은 태양을 뜻하고 광희, 크게 빛이 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길조인데 청룡 관직의 길신이 맺혀요. 그래서 매우 길한 상태다. 영마, 황소, 말전, 월장, 청룡. 비록 간지의 순공, 공망이면서 일패가 되었지만 중전에 영마, 황소, 말전의 월장, 청룡 끝내는 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띠가 어뢰로서 돼지띠입니다. 돼지띠상을 보니까 돼지띠상은 연명으로 그 사람의 고유한 영역이지요. 태상이 임하고 있습니다. 태상이 임하고 있고 관성이지요. 금극목하니까 이걸 태상 입관양이라고 합니다. 태상 입관양에서 태상도 권력의 신인데 다시 이것이 권력을 뜻하는 관에 들어가서 관의 기운이 더더욱 강해졌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삼전사가의 가장 으뜸인 태세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결정이 나버린 거죠. 대단히 길어진다 앞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재상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점점 가면서 대단한 길조가 나와서 결국은 아주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과국입니다. 근데 이제 청룡하고 이 태세라는 것은 임금을 뜻합니다. 임금을 뜻하고 나라 같으면 나라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태상하고 청룡 관계는 세군하고 청룡 관계는 상생의 관계가 좋은데 청룡이 극세군 했다. 이것은 청룡은 관직 기운인데 나중에 임금의 눈에
임금과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임금이 좋아하지 않는 쪽으로 가서 나중에는 장래에는 임금의 뜻을 얻지 못해서 장래 필불핵이 어군 상이 퇴위했습니다. 나중에는 임금의 뜻을 제대로 얻지 못해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육양격이니까 육양은 양이 극대치로 이르는 다음에 음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대단히 길조인데 장래에는 청룡극세군하고 해서 이건 청룡극세군하거나 세군이 극 청룡해도 서로 임금과 뜻이 안 맞거나 임금의 눈에 눈 밖으로 나가서 불편한 관계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초전에 보면 수리 현모가 있죠. 현모. 양사현묘는 배우셨죠. 양사현묘라고. 두 마리의 뱀이 묘를 싸고 있다. 그 말은 배우셨죠. 양사현묘라는 것은 한 마리 뱀이 싸도 묘를 싸고 있어도 묘는 답답함, 혼미함, 막힘을 뜻하지요. 자꾸 오행 기운을 빨아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괴이한 신인 등사가 그것도 주야로 주야 낮점에도 등사고 밤점에도 등사면 그런 경우는 등사가 묘에 임했고 진술에 임했고 등사가 진술에 임했고 어, 밤점 낮점에 모두 그 자리가 등삼의 양사현묘입니다. 두 마리 뱀이 묘를 싸고 있다. 그래서 아주 흉한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현현묘로 그래서 이거 뭐 고세에는 언급이 안 됐는데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양현현묘도 두 마리의 뱀이 진술에 있을 경우도 특히 진술에 있을 경우도 양현현묘가 되어서 매우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협조를 쓰기도 하고 뭐 저렇게 협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현현묘도 됩니다. 양사현묘도 되지만 밤점 낮점에 모두 그 자리가 현무면 양현현묘라 그래서 좋지 못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상, 패기, 간지, 순공, 일패, 간지, 순공, 일패의 조전 양사현묘인데 양현현묘 이렇게 보고 근데 또 여기 보면 백호 관성일 경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백호면 흉신인데 관이라는 것은 관직점이 아닐 경우는 관은 나를 공격하는 거지요. 공격하는 건데 이때 백호가 있으면 그 흉이 심각하겠지요. 관직점에도 관직을 뜻하는 관성 자리에 백호가 있으니까 대단히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백호 관성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흉한 쪽으로, 한 가지는 사과삼전이 길조로 갔을 때는 관직점에는 최간불하에서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백호는 빠르고 강력한 신장인데 관성에 임했으니까 빠르게 관직을 얻어나가는 최간부라고 합니다. 최간부. 일반인점에 관에 백호가 있는데 사과삼전이 매우 길조면 빠르게 직장을 얻겠지요. 육임진함을 주해 해설해 놓은 부분을 보면
발룡간지 순공일패 본 불어입상 이랬는데 간지상의 자가 순공이며 자는 일간 간지의 간과 지의 갑인이니까 간과 지의 목욕폐기이다. 간지가 모두 폐기이면 그 일의 형세는 기울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중전 영마 황소 그렇지만 신은 영마고 황서 여기 신살이 나옵니다. 봄에는 인, 여름에는 사, 가을에는 신, 겨울에는 해가 황서 신살입니다. 그리고 말전, 월장, 청룡, 또 세근, 성태상, 작관성, 가임연명 그 사람의 띠상에 임에 있어서 보통이 넘죠. 이렇게 되면 태상 입관양은 굉장한 권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룡이 극세군에서 장내 필 불액 이어군 이상 이 대위에서 장내에는 임금의 뜻을 얻지 못해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과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력 1633년 3월 11일 10시 4시입니다. 반음과 무의격, 절택격, 요경격, 요경이라는 것은 자인진, 오신술이 사가삼전 모두인 경우입니다. 자인진, 오신술 중에 자인진, 오신술이 모두 사가삼전을 차지하고 있죠. 전부 양의 지지로만 된 것. 월장은 해입니다. 해는 다른 말로 등명이라고 합니다. 등명. 밝음에 오른다. 갑잘사시 점시상에 월장을 가하면 해가 월장이죠. 등명. 자 아래를 보면 오니까 자축이며 진사오 칠국입니다. 갑자일 칠국. 이 연월일시를 사주로 화해 보면 계유년 을묘월 갑자일 기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일에 과국이라고 되어 있고 유김지남 저자는 어떻게 설명을 했나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야귀 간목경의 충미가 귀인이지요. 간목경의 충미가 귀인. 간지성사절 갑중심에서 신은 절입니다. 12운성으로. 자중심에서 아닙니다. 갑중심에서 오는 12운성으로 삽니다. 사. 간상은 절기 12운성으로 절 오는 삽니다. 그래서 간지상에 사절 기운이 닿는데 득상녹절 갑의 녹은 인이지요. 갑의 녹은 인입니다. 그리고 신설로 간덕입니다. 간덕길신. 그래서 간덕의 간덕의 녹이 길신인데 이것이 목 중심에서 신은 절이지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신설, 좋은 신설도 피극을 받았고 일간의 중요한 일간이 머리에 일지가 몸인데 몸도 몸에 해당하는 것도 집안에서 절이 되었다. 유김 지남의 해설서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나 봅시다. 축명 이 사람은 첨단을 한 사람은 소띠라는 겁니다. 축상에 미가 있으면 축 중에는 두숙이란
별자리들이 있으며 미중에는 귀숙이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합하면 괴자라 해서 시험점에는 굉장히 길하다고 합니다. 시험점이나 기타 길조가 많다고 합니다. 충미 상가되면 길조가 많은데 이것이 연명상에 있다. 그 사람 개인 고유의 자리에 충미가 상가가 되어 있어서 서로 가해져 있어서 굉장히 길조다. 그리고 야귀미 밤점에 낮점에 귀인 연막귀이지요. 낮점에 밤점에 낮 연막귀인이 연명상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길조다. 육인법에 이르기를 연막귀인은 아주 높은 점수로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 고시에는 이롭다. 연막귀인이 임신하면 일간상에 임하거나 개인 고유인 연명상에 임하거나 나이별로 돌아가는 행연상에 임하면 고시에 이롭다. 그렇지만 이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매우 불길하다. 그래서 관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연명상에 연막귀인이 나타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간지성사절에서 간목은 오에서 사가 되고 십이운성으로 신에서 절이 됩니다. 득상록절 양일 반음 어밀은 사절체 반음과인데 천반과 지반이 서로 총하고 있으니까 반음과지요. 반음과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다는 겁니다. 일정한 태도 없이. 그런데 양일은 반음이라고 어밀은 사절체라고 합니다. 본과는 득록 신살입니다. 간의 득을 뜻하는 간득 신살 녹이 인인데 여기에 신이 가해져서 집안 신에서 피급을 받고 절지에 앉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전에 이마봉충 이랬는데 인이 일지영마 일지중심으로 인이 영마였습니다. 신은 천마입니다. 천마 월신살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말인데 이 영마가 서로 충돌을 영마 천마가 인신충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는 물러날 것이라는 암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흉조라는 겁니다. 비록 고시점에는 매우 길한 결과를 얻었지만 흉조가 많아서 뒤에는 그다지 좋은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게 이 과곡의 핵심입니다. 간상의 절, 지상의 일간의 사기 12운석으로 일간의 녹이나 덕이 득상 녹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신자진의 인영마 묘월에는 신이 천마입니다. 영마와 천마가 충돌을 하고 있고 해서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시험은 좋은 성적으로 기쁨이 크겠으나 나중에는 좋지 못해서 관직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양격이니까 양이 극대치에 이르러서 점점 흉이 몰려온다는 게 육양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좋지 않다는 게 여러 부분에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임 과국이 손님이 간단하게 간편하게 길이 나오는
반복 시간에 오면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지요. 반음 시간에 오면 그 아래 위로 충돌하는 게 반음과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반음과에 오거나 복음과에 오거나 하면 정말 아주 정밀하게 살펴야만 실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대강 살폈다가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참 곤란하지, 이 반원가가 와버리면. 그래서 이 반원가를 적절하게 설명을 잘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셔서 어,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국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요김 첨단, 요김 지남 첨단 신뢰를 몇 개를 했으니까 오늘 요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과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